안녕하세요, 켄준마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올린 초기 영상 중에 비즈니스 이메일에 대한 영상이 있었죠. 그거를 보시고 어떤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기술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듣기로는 외국에서 메일 계정은 가명이 아닌 본명으로 만드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에서도 한국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싶고 영어 이름을 따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메일을 보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또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자, 제가 전에 그 비즈니스 이메일에 대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주된 내용은 이런 거였죠. 한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쓰는 이메일 주소 막 김화영이다 이름이 그러면은 hyk532 골뱅이 네이버.com 이런 주소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는 영어권에서 전혀 쓰이지 않는 형태라는 거. 그래서 자기의 풀 네임이 들어간 그런 이름,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 영어 이름을 앞에 넣고 이렇게 성은 이니셜로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 비즈니스 이메일로서 신뢰감을 주는 메일 주소의 그 형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 이분이 지금, 하신 얘기를 보고 제가 첫 번째로, 듣기로는 외국에서 메일 계정은 가명이 아닌 본명으로 만드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지인들도 본명을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 숏폼이라고 하죠. 줄인 형태를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총무 담당자 이름이 나탈리예요. 근데 나탈리라고 부르는 사람 거의 없고 보통 사람들이 넷이라고 부릅니다. 하이 넷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런 숏폼들이 되게 한국 사람들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와 베스가 다른 이름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베스가 엘리자베스의 줄인 형태입니다. 또 조라는 이름이 있죠. 이거는 이제 조셉을 줄인 형태인 거죠. 이런 형태로 좀 일상적으로 그 서로를 부르는 그런 이름은 좀 이런 숏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런 예를 찾기 위해서 좀 이렇게 구글을 뒤져보니까 심지어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숏폼인 이름을 쫙 주고 오리지널 폼이 뭘까 퀴즈를 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그 법적으로 뭔가 효력이 있는 이런 걸 쓸 때는 신분증에 있는 이름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제가 영어를 쓰는데 제 한국 이름이 뭔지 사람들이 전혀 모릅니다. 말해줘도 사실 기억도 못해요. 물어본 사람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해줬지만 워낙에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잘 기억도 안 나는 거죠. 사실 근데 이런 문화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끼리도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의 영어 이름을 부르지 그 사람 한국 이름을 들었었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업무 환경이 이런 상태인데 메일 계정은 가명이 아닌 본명이 좋다. 이거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영어권 사람의 영어 이름이라면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둘째로 외국에서도 한국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싶고 영어 이름을 따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좀 물어보고 싶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이게 제가 이런 장황한 설명을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 기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한국어로 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애틀란타, The Korea Times Atlanta, 그러니까 한국일보 애틀란타
그 신문인가 봐요. 거기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 영어식 이름 이민자 편견 덜 받아. 토론토대 연구팀 가상조사. 뭐 밑에 자아정체성에는 부정적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무래도 자기 한국 이름을 버리고 뭐 영어 이름을 쓰는 게 뭐 한국인의 자아정체성 뭐 이런 데는 부정적이라는 거겠죠. 자, 내용을 보면 이민자가 본래 이름을 고수한 대신 영어식 이름으로 개명할 경우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면서 토론토 대학의 뭐 교수팀이 연구를 했는데 항공기 사고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찌앙이나 아흐메드와 같이 중국 또는 중동계 이름을 가진 이민자들이 영어식 이름을 가진 이민자보다 희생될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인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인종이나 민족 성향을 드러내는 이름의 이민자들에게 더 강한 편견을 갖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구명보트에 올라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서 본래 이름을 가진 이민자보다 존 같은 영어식 이름을 가진 이민자가 생존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무시무시하죠? 자, 두 번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이제 영어 자료인데요. 제목이 How an ethnic sounding name may affect the job hun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인종적 그런 어떤 민족 성향을 드러내는 이런 이름이 그 취업을 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University of Toronto의 Associate Professor인 필립 어쩌고 저쩌고인 사람이 연구를 했답니다. 보면 여기 이런 문장이네요. What we think is happening is recruiters have to go through piles of resumes very quickly. If they see an unfamiliar name, they may get an initial first reaction that they have concern about whether the person has the social and language skill the job requires. 그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막 쌓여있는 그 이력서들을 빨리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런 unfamiliar한 name,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네임을 딱 맞닥뜨렸을 때 첫 리액션은 반응은 이런 걱정이 생긴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어떤 그 소셜 스킬이나 랭귀지 스킬 잡 리콰이어스에서 잡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회적 그리고 언어적 이런 스킬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꼭 이런 기사를 읽지 않아도 좀 이렇게 영어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이해가 돼요. 나 같아도 그러겠다 싶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사실 이 얘기를 뭐 처음 들은 건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이민 정착 지원 기관이 있거든요. 그 석세스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취업 워크숍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이민자들이 본국에서 썼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하고 영어 이름을 쓰는 경우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다면 영어 이름을 쓴 경우가 인터뷰하자, 면접 보자 이런 제의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탕으로 검색을 해서 이 자료들을 찾았던 겁니다. 영어권 현지 취업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어 이름이 이러한 상황이 될 거라는 걸 알고도 나는 한국 이름을 쓸 거다. 이런 결정을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요. 제가 호주 유학 시절에 영어 이름 만들었어요. 그때는 사실 뭐 취업을 하려고 막 애쓰거나 이랬던 건 아니었고 그냥 이제 공부를 하는 상태긴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셜라이징을 하다 보면 제 한국어 이름을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심지어 또 미안해요, 잘못 발음하면. 여기 이제 캐나다 와서도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 제 신분증은 그렇게 한국 이름이 그대로 써 있으니까요, 여권이나 이런 데서 조금 이제 카인드한 그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자기가 여기는 이제 이름을 안 부르고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어떤 면에서 좀 예의가 없다고 해야 될까?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꼭 이름을 이렇게 딱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불러보려고 이름을 열심히 읽는데 이렇게 해놓고 저한테 이거 맞아?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고쳐주면 아 너무 미안해. 그치만 내가 요번에 알게 됐으니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럽니다. 그런 경우들이 이제 호주에서도 계속 있었던 거죠. 나중에는 제가 좀 미안해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아니, 뭐, 회사를 운영한다고까지 할 일은 없구나. 외국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베트남 혹은 뭐, 타일랜드에서 온 친구야. 제가 호주에서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베트남도 있었구나. 근데 걔네 이름을 막 영어로 표기한단 말이에요. 일본이나 중국어 이름은 진짜 양반이에요. 베트남이나 타일랜드 애들 이름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걸 읽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 이름을 발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더구나 이제 그 자기 업무가 불특정 다수의 이제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다. 그렇다면은 고객들이 발음하기도 어렵고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어렵겠죠. 그런 낯선 이름을 업무에서 굳이 사용을 하셔야 될까요? 그러면은 뭐 사용하는 이름은 영어 이름으로 쉬운 걸로 하고 이메일만 그렇게 쓰면 되지 않냐. 근데 뭐 평소에 존이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존 킴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갑자기 이름이 무슨 정섭 킴 뭐 이렇게 그걸 영어로 써야 된다. 이 사람들이 그거 좀 혼란스러워 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 기사를 읽고 좀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좀 공감이 좀 됐던 게 저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제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는데 캐나다에서 무슨 타일랜드나 그런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막 정말 저 뭐라고 흉내도 못 내겠어요 지금. 사실 제가 좀 이렇게 막 해보고 싶었는데 그 이름들을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력서를 냈어요. 그러면 처음에 딱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 문화, 여기 물정 잘 모르겠지.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물정을 좀 알고 여기에 사람들 좀 배려하는 그런 게 있다면 이미 영어 이름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희 딸내미가 이 캐나다로 온 후에 이제 영어 이름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영어 이름으로 생각해 놓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한국 이름이랑 이제 발음 비슷한 그것 중에 생각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다니엘이 보통 남자 이름으로 알고 계신데 그 다니엘 말고 여자 다니엘이 있어요. 스펠링이 약간 달라요, 뒷부분이. 그래서 그 이름으로 쓰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직장 동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어권 이력서의 장점이 뭐냐면 나이도 기재하지 않고 성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처럼 무슨 생년월일, 성별, 동그라미 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라든지 성별로 인한 차별 이런 거가 서류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름을 그런 여성들만 쓰는 이름을 써버린다면 제인이라든지 뭐 마가렛 뭐 여자 이름 다니엘 이런 걸 써버리면 이름에서 딱 나 여자야 이걸 밝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나중에 딸아이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남성이 주로 이렇게 포진해 있는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나중에 취업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 이력서상에 여자 이름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차별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접고 지금 아예 영어 이름을 남자도 여자도 쓰는 그런 이름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저는 좀 그 부당한 차별을 안 받고자 그렇게까지 지금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떤 이유이신지는 모르겠어요. 뭐 정말 취업 따위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유가 있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섣불리 뭐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좀 궁금했어요. 왜 굳이 한국 이름을 계속 쓰겠다라고 고집을 하시는지 이렇게 성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 어떤 외국인들이 발음하기에 쉬운 이름도 아니에요. 그리고 스펠링으로 쭉 풀어서 썼을 때 발음도 되게 헷갈릴 여지가 많은 이름이었어요. 만약에 본인이 근무하는 이제 그 분야에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이름을 한국 이름을 쓰든 뭐 타일랜드 이름을 쓰든 뭐 인력 부족하기 때문에 내면은 뭐 취업은 보장돼 있다 이러면 사실 상관없겠죠. 근데 조금이라도 경쟁에서 부당한 차별로 밀리고 싶지 않다 하신다면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영어 이름을 쓴다는 게 단순히 그냥 멋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현지의 취업도 생활에서 어떤 적응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남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현지인이 보기에요. 그런 점을 좀 알고 계시는지, 그렇다고 해도 그런 결정을 하실 건지, 그런 점들을 좀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에 대한 것이 현지에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아시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